일과 에너지.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경우 정신적인 활동은 과학에서 일에 해당하지 않고요. 마찬가지 네가 물건을 계속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들어서 올리면 일이고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건 일이 아닙니다. 이동 방향이었죠. 그래서 힘과 이동 방향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과학에서의 일이에요. 알겠죠? 자, 과학에서의 일의 양은 단위는 밑에 보시면 주울입니다. 주울은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하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이걸로 줬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래서 일 단위는 주울이고요. 힘 단위는 뉴턴입니다. 이동 거리는 당연히 미터로 계산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첫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자, 2번에 보면 중력과 일의 양 있죠? 그죠?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말이 밑에 보면 일의 양이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중력의 한 일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을 조금 바꾸는 거지 사실은 둘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킬로그램 질량 단위와 킬로그램 중 무게 단위에 이은 뉴턴의 무게 단위까지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질량 1kg의 물체에는 무게가 1kg 중이 나오고요. 이게 9.8 뉴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kg의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9.8 뉴턴의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물체의 무게. 이 물체의 무게만큼 결국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얘도 똑같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 거고요. 중력의 크기 마찬가지. 지구가 1kg의 물체를 잡아당길 때는 9.8 뉴턴만큼 힘이 작용하겠죠. 똑같이 힘 곱하기 이동. 계속 똑같습니다. 이때 3번에 아까 얘기했던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나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 계속 미끄러지고 있던 속도 그대로 속도 변화 없이 계속 이동하게 되면요. 추가로 힘이 더 작용하진 않았죠. 힘이 작용했으면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속도 변화가 없이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힘이 더 이상 작용하고 있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할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의 양도 0입니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내가 벽을 힘껏 밀었는데 어차피 안 움직였어. 그러면 힘은 작용했지만 이동 거리가 없죠. 이럴 때도 일의 양은 0입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내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들고 일로 움직였어. 그럼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였나? 아니지. 수직 방향이 중요하거든. 힘은 이쪽 방향으로 줬는데 이동은 이쪽 방향으로 했어. 그러면 이거는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일과 에너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과 일의 단위와 같은 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전환. 예를 들어서 내가 1kg짜리 물체를 1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힘을 얼마큼 줘야 되지? 뉴턴을 주게 되겠죠. 이 친구를 내가 10m 높이까지 들어 올렸어. 그럼 내가 일을 얼마나 해준 거지 얘한테? 만큼 일을 해준 거야. 그럼 얘가 일로 올라가면서
98J만큼 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일을 해주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죠. 이 상태에서 나와버려. 그럼 얘가 98J만큼 가지고 있던 일 에너지만큼 내려오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지. 이런 개념이 일과 에너지의 전환의 예입니다. 나중 되면 여기서 추가로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뒤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바닥에서 얘를 끌어올리는데 98J만큼 일을 해줬지. 그지? 그럼 얘가 이만큼 10m 높이 올라가면 이 물체가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물론 이제 여기서 모든 건 전부 다 어쨌든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실생활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생기거든. 네. 근데 과학적으로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98J만큼 일을 해주면 이 친구는 98J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가지게 되는, 떨어지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잖아. 그죠? 이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거기 보시면은 에너지가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대한 에너지라서 지금 여기에는 따로 적혀 있진 않네요. 너네가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2학기 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도 넘어갔지 싶은데 잠시만요. 한 번만 확인해볼게요. 여기 나오거든.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파트가 있어. 2학기 때 가면 거기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와리가리 바뀌는 게 나오거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이 P고 뭐 얘가 이 V였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기를 해. 어쨌든 중력에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식이 9.8mh입니다. 여기서 m 같은 경우는 질량이에요. 그럼 결국 9.8m이라는 게 무게라는 얘기지. 왜? 우리가 얘를 들어 올린다고 가정을 해봐봐. 그럼 일의 양 구할 때 무게 곱하기 높이 만큼 계산할 거 아니야. 내가 방금 전에 이 친구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 공식이랑 사실 똑같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아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 나무도막 위에 여기 밑에 보면은 옆에 그림에 원통 나무를 저기다가 박아놓고 추를 떨어뜨리잖아. 맞지? 그러면 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럼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원통형 나무한테 갖다가 박아서 쓰겠지. 그만큼 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그럼 질량 2배로 커진다. 그럼 전체 에너지도 2배로 커지겠지? 그럼 나무도막한테 해주는 일의 양도 2배로 커지겠지? 그럼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거리가 2배가 딱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 이런 내용도 나와요. 실제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기준면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 왜?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약간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에너지거든.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떨어지는 거랑 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한 일의 양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위치에 있어도 기준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보는 거지. 실제로 이 친구가 에너지를 불끈불끈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뿐이지. 그 다음 C에서 나오는 내용은
운동 에너지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여기서 m은 역시나 질량, v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 물체 질량이 1kg이다. 이 친구가 참고로 이거는 속력 얘기할 때는 미터/세컨드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준 단위가 다 있죠. 이거 기준 단위가 달라지면은 계산 다 다시 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 있다. 기준 단위가 만약에 킬로미터/아워로 돼 있으면 네가 미터/세컨드로 바꿔서 계산해. 그래서 얘는 항상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높이는 미터 기준이고요. 역시나 이 친구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질량이니까. 얘는 미터/세컨드 기준입니다. 그람이나 뭐 킬로미터나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어 있으면 기준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 되는 문제 중학교 때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물체가 운동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동차가 막 가가 때려 박잖아. 다 찌그러지잖아. 왜 찌그러지냐는 거지. 이 물체가 운동하면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그 친구가 딱 멈추면서 이 벽에다가 일을 해준 거지. 그 벽도 빠개지고 차도 빠개지고 그러지. 이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2분의 1 줄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얘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그럼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냐?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냐? 왜 갑자기 2분의 1이 돼? 질량이 2배가 되면? 조용히 봐. 아, 2배.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땡! 4배죠? V 제곱이잖아. 네. 이 생각을 해봐봐. 얘 속력이 2로 바뀌었다. 네. 속력이 2배가 됐지? 근데 얘 제곱으로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배가 돼? 4배. 가 되지. 내가 굳었어요. 주말에 너무 노셨네. 뭐 그런 얘기 여기 밑에서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게 2학기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변동 이런 얘기거든. 환산 계산이 힘들어서 보통은 이거를 환산할 수 있는 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무게로 주는 케이스도 많아. 근데 그냥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kg짜리 물체를 10m 들어 올리면 내가 얘한테 내가 해준 거지. 이 물체에 98J만큼 일을 해줬단 말이야. 네. 그럼 이 일이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 물체가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지가 가지고 있던 98J만큼 운동 에너지로 다 환산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럼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를 다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땅바닥에 땅 떨어지는 순간 이걸 다 98J만큼 일로 바꿔버린다. 예를 들면 망치가 있다고 치자.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망치를 내가 내려서 못을 받고 싶다. 그럼 내가 망치를 이렇게 들겠지. 그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준 거야. 그럼 망치는 이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힘을 딱 빼고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친구는 내려가면서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질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결국 누가 바뀌냐면 속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속도가 바뀌면서 이 친구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못을 딱 박는 순간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98J라는 에너지가 전부 다 일로 환산이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런 거 다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도 다 그 나중에는 뭐 가지고 하냐면 못이 이렇게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그럼 못이 이제 바닥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못을 움직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뭐 정지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 이런 얘기하거든. 마찰 계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 마찰 계수 에너지만큼 힘을 줘야지 얘가 움직여. 그럼 얘가 내가 몇 미터까지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를 몇 미터만큼 들어 올려서 못을 박는다. 그리고 이 못의 정지 마찰 계수는 얼마다. 그럼 이 못이 얼마나 움직일까? 이런 것까지 다 환산해서 구합니다. 아직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지금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 정도만 알고 있어라. 내가 일을 해줘서 들어 올리면 운동 위치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이 중력의 한 일까지밖에 안 하잖아. 내가 이만큼 들어 올리려면은 일을 해야 이만큼 들어 올리고 얘는 위치 에너지까지겠지. 그리고 이 친구가 자유낙하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리고 바닥에 닿는 순간 그만큼 일을 해주게 된다. 정도만큼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짜 많이 어렵게 나오면 10번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높이의 질량이 0.1kg인 공이 자유낙하를 했대요. 그럼 이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이겠어? 얼만큼이겠어? 9.8. 그러면 9.8 곱하기 0.1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9.8 주울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친구가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뭘 봐?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너희 내가 이때까지 설명을 못 들은. 그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라 했잖아. 네.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9.8. 그래. 그거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2학기 때는 실제로 그래서 바뀌어서 제가 속도 얼마 됐냐까지 보는 거. 이게 높이가 5m일 때, 8m일 때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고 바뀐 운동 에너지는 얼마고 그래서 속도는 얼마고까지 구하는 게 이게. 근데 생각보다 해보면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이 스텝 좀 풀어봅시다.